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 마이크론이 장 마감하고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정규장에서 이제 4% 넘게 밀렸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지금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우리 반도체주들한테 좀 호재가 돼줄까요? 네, 뭐 반도체 어떤 흐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업황, 메모리 업황으로 보면 3분기가 이제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네. 4분기부터 이제 반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한 15% 정도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거의 20% 후반대까지 반등했거든요. 서프라이즈네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각 업체별로 실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한 달 빨리 발표를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출도 당초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적자가 줄어드는 폭도 훨씬 가파릅니다. 그래서 진짜 내년에는 메모리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딱히 안 가네,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게 원래 12월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올해는 양도세 그 이슈, 네. 양도세 완화 이슈 때문에 그 큰 손들이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이 의외로 시장이 빨리 달아올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1월 효과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반도체는 굉장히 업황으로는 좋지만 그게 또 한 절반 정도도 이미 프라이싱 돼 있고 선반영 돼 있다는 맞아, 거죠. 맞아. 네, 그런 부분은 또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프라이싱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반도체 소부장들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AI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정부에서도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특히나 올해 HBM 덕분에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이 특히나 큰 시세를 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부장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관심주 중에 하나로 리노공업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고 나서도 최근에 좀 주가 이미 괜찮았어요. 뭐 신고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보면 리노공업이나 HPSP나 이제 큰 대형주들을 이야기하는 게 네. 아무래도 우리가 기관이 옛날 같지 않다. 이제 개인이 뭐 끌고 가는 시장이다라고 맞아요. 하지만 연초에는 반짝 힘이 세요. 기관들이. 왜냐하면 신규로 펀드 설정되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담을 게 반도체 섹터에서 보면 빤하거든요. 시총 상위주들을 먼저 담아야 돼요. 그러면 수급들이 연초에는 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찐 수혜주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노공업은 테스트 소켓 중에서 핀 타입을 주로 하는데 핀 타입이 아무래도 기존의 실리콘 러버 타입 대비해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네.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거기서 튜닝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럼 엔지니어들이 이 특성에 맞게 튜닝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 중에 매출의 70% 이상이 대부분 R&D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R&D 쪽이라는 게 삼성 파운드리에서 새로운 고객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도체 그 팹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막 해보거든요. 네. 웨이퍼도 구워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는데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리노공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AI 칩들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펙들도 다 제각각이죠. 네. 여기에 맞게 다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이제 리노공업이 딱 맞는 거죠.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 네, 맞습니다. 근데 리노공업 보니까 뭐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네네. 이게 뭐 재무성, 시장 평가 뭐 이런 거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좀 포함을 하더라고요. 뭐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고 그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업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 하나가 이제 리노공업이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총 탑 10에서 보면 대부분이 2차 전지하고 바이오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주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총 상위주들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패시브 수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 150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덱스들이 있고 최근에 그리고 AI 반도체 ETF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AI 반도체 ETF 중에서 당연히 탑은 한미 반도체를 제일 많이 채우겠지만 그 못지않은 비중, 그래도 하이싱글 정도의 비중을 채우는 종목들이 리노공업 아니면 HPSP 그리고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뭐 이런 회사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기업들이 이제 정말 괜찮았던 기업들인데 그중에 특히 HPSP는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흡습이라고 네. 발음하시던데 흡습. 아 흡습 네. 흡습이라고도 하는군요. 네네. 꾸준히 주가가 좀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유망하고 많이 거론되는 기업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별명도 지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50%에 육박하는 좀 어마어마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장비 회사가 장비 한 대 팔아서 절반 이상 남긴다는 게 굉장한 건데 장비를 주로 파는 데가 누구냐면 TSMC한테 팔아먹어요. 내년에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항상 주도하는 섹터는 그 코스닥 시총의 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죠. 옛날에는 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대부분 코스닥 탑 시총 상위였고 지금 2차 전지 뭐 관련된 주들이 그럼 내년에 AI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나올 텐데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게 지금 리노공업 아니면 HPSP가 코스닥 시총 탑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시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AI라는 흐름이 얼마나 세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보면 밸류가 뭐 편안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워낙 패시브 수급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덱스 뭐 MSCI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덱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또 힘을 받아서 더 가는 주식이 더 비중을 채우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죠. 가는 주식이 더 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인덱스 펀드들이 워낙 많고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우리나라 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월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흡습의 주가가 HPSP 주가가 좀 괜찮았던 게 일단은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뭐 3분기를 보면은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기존 전망치를 약간은 상회하긴 했더라고요.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뭐 실적이 아무래도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1년에 만들 수 있는 장비 대수가 딱 40대예요. 한정돼 있나요? 네. 왜요? 풀가동이거든요. 아, 그러면 40대 만들어서 매출이 대충 한 1,600억 남아요. 그러면 대당 한 40억 정도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신공장을 준공 중이에요. 그게 내년부터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신공장은 캐파가 2배가 돼요. 그러면 연간 80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가능 매출이 3,200억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실적의 점프업도 하겠네요. 점프업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이 기존에는 이런 고압수소 어닐링 쪽, 이제 주로 파운드리 쪽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내년에는 메모리 쪽이 좋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도 이제 이런 어닐링 기술이 적용되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옥시데이션, 산화 장비 쪽을 또 신규로 하는데 그런 쪽 신규 매출이 내년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미래라고 하면 본딩 쪽에서 지금은 서멀 컴프레스라는 열압착 본딩이 주력인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점점 가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면 또 이렇게 어닐링이 되게 필요해요. 기술이. 근데 어닐링이 굉장히 저온으로 하는 어닐링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쪽이 또 확장성이 있죠. 회사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한미반도체라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유망하게 보는 그 기업에서 부회장이 또 HPSP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좀 매도를 했다라는 뭐 기사도 있긴 했는데 그럼 뭐 앞으로 한미반도체랑 HPSP랑 뭔가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그런 뭐 분야도 있을까요? 기존에 그 HPSP의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하고 곽동신 부회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두 분 회사가 절반 곽동신 부회장 개인이 절반해서 거의 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증자하면서 희석돼서 한 20% 정도가 있었고요. 최근에 계속 이걸 주식을 좀 매도를 했어요. 뭐 회사도 매도하고 곽동신 부회장님도 매도하고 매도한 돈으로 한미반도체 샀죠. 주식을 계속 샀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HPSP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냈고 이걸 다시 한미반도체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렇죠. 막 이게 오너가 돈 벌어서 이런 거 막
딴 데 쓰고 이러면 그러게요. 모르겠는데 네. 자기가 자기 회사에 자신 있으니까 어. 그냥 지분 더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분율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네. 이번에 이제 광덕원 회장님 이제 작고하시고 이제 그 승계도 다 끝났고 지분율도 40% 정도 되는데도 계속해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게 HPSP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처럼 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벤트 때문에 살짝 밀리긴 했는데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최근에 HPSP 주가 흐름을 보면 네. 그게 왜냐하면 업황이 그거를 그런 이벤트 그 어떤 노이즈를 상쇄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앞서서 또 이 소부장 유망주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캠이잖아요. 근데 자주 언급되는 종목인데 다른 급등한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덜 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좀 꾸준하게 R&D 투자를 해온 기업으로 꼽히던데 근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R&D 비용을 좀 과하게 쏟아놓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동진세미캠이 좀 이 R&D 투자를 과하게 한 건가요? 아니 미래를 위해서 좀 그만큼 투자를 할 만한 건가요? 저는 이제 매출 볼륨 대비해서 뭐 그렇게 과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아이템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EUV, 그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쓰는 PR을 국산한 거죠. 포토레지스트.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베 소부장 사태 때 3대 핵심 제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국산화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전문가들도 저거 EUV용 PR을 국산화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공을 했고 지금 D램 라인 쪽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충분히 뭐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EUV용 PR뿐만 아니라 지금 CNT 도전제라고 하는 CNT 도전제라고 하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노스볼트나 삼성 SDI 쪽으로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낼 수가 없었겠죠. 근데 ASML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 EUV가? ASML은 장비를 파는 거고요. 그 장비를 가지고 라인을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소재가 쓰이는데 그게 기존에는 일본의 JSR이나 TOK 같은 회사들이 EUV용 PR을 가지고 많이 공정을 이제 했는데 그걸 동진세미캠이 국산화를 한 거죠. 그리고 HBM 관련주 안에서 이제 솔브레인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솔브레인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또 OLED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뭐 4분기에는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은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반등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나 OLED 쪽까지 다 같이 회복을 좀 해주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4분기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면 D램이 먼저 감산을 종료할 것 같고 그게 아마 1분기 중에는 D램 감산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정도에는 낸드 플래시 감산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감산이 마무리가 되면 케미칼은 수량이 늘겠죠. 생산량이 느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는 거죠.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이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산이 마무리가 됐을 때 이게 호재로 시장에서 인식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반영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관련주들의 주가 레벨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는 두 회사한테 모두 나쁜 건 아닌 거죠. 근데 또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 있는데 내년에는 정부가 소부장에서 R&D 관련 예산을 좀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소부장 업체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나오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호재들이 이 정도의 악재는 충분히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정부가 소부장에 뭐 신경 써주고 뭐 관련 기금 조성해주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업황 반등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너무 센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노이즈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저희가 언급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을 정말 관심 있다, 정말 나도 좀 사보고 싶다라고 고려하는 투자자분들은 그럼 뭐 언제쯤 접근하는 게 좋을지 뭔가 조정을 주긴 할까요? 살 기회를 줄까요? 네, 저는 이제 12월 중에 뭐 이렇게 이제 그래도 12월 전반부가 너무 셌는데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조정받고 있고 나스닥도 약간 쿨다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효과는 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하면 이제 12월 말 중에 충분히 이제 또 본달 매수로 대응한다 그러면 내년 시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내년 반도체 업황은, 그러니까
업황은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그쵸. 좋아요. 네. 근데 반도체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치 이벤트들이 너무 네. 많아요. 1월에 대만 총통선거 있고 우리나라 총선 있고 네. 총선하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또 네. 얽혀 있고 그리고 미국 재선 있고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업황 그리고 지금 뭐 섹터 중에서 잘 되는 쪽이 반도체 말고는 성장이 있는 쪽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쏠림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상반기 중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언급해드린 기업들 투자 포인트도 잘 기억을 하시면서 12월 말쯤까지 한번 어떻게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느덧 2023년도도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좀 파란만장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년에도 또 더욱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